안녕하세요. 덕TV 건덕근 임고은입니다. 학기초 신학기 특집.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다들 자기만의 방법으로 잘 하고 계실 수 그쵸. 있고 저도 아직까지는 어려워서 실패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어떻게 알아? 몰라 실패해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 습관 어떻게 길러줘야 되나. 초등학교 때 공부 습관 다를 거고 중학교 맞아요. 때 공부 습관 다를 거고 사실 고등학교는 습관이라는 게 뭐 있어. 그냥 이제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지가 알아서 하기까지의 그 방향을 부모로서 맞아요. 만들어줘야 근데 되는데 이건 진짜 열외인데 공부 습관 물어보는 엄마들 중에 6세님만이 제일 많다. 아, 우리 진짜? 두돌인데 얘를 공부 정서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막 7세 고시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는 오늘은 열외로 하고요. 이제 진짜 네.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나이, 초등학교부터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죠. 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습관이잖아요.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왜 항상 방학이 됐든 뭐가 됐든 새학기가 되든 생활 계획표 같은 걸 짜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운동, 몇 시부터는 피아노, 몇 시부터는 뭐 저녁 식사, 언제 몇 시에는 잔다. 이런 루틴이 정말 너무 스트릭트하게 있어서 얘가 강박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 습관 15분이라도 집에 오면 뭐 예를 들어 맞아요. 씻고 간식 먹고 그 다음부터는 숙제를 15분 한다. 딴 거 다 떠나서 글쓰기 하나 15분 먼저 한다. 그런 가벼운 하나 정도 아니면 구문을 하는 아이라면 일단은 밥 먹고 집에서 손 씻고 간식을 먹고 좀 쉬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구문 15분은 루틴. 이 루틴을 정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루틴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루틴밖에 없어요. 음. 겉만 하면 돼요. 음. 진짜로. 근데 부모님들 저희도 이렇게 공부 학습은 우리 애들도 있고 또 저는 일이 이런 거다 보니까 이제 많이 찾아보면은 당연한 건데 안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면은 공부 정서 하면서 아이가 내적 동기라는 게 결국 만족감 이런 건데 부모에서 만족감이 생길 수 있을까? 없지. 애들이 참 싫어하는 게 남이 시키는 단순 반복의 일을 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 저학년 애들한테 내적 동기를 강요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해요. 내적 동기는 놀이에서 나와야지 학습에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또 아이의 루틴을 잡아주고 습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지치지 않고 그래 이제 밥 먹고 식사했으니까 너네 15분 이거 하는 시간이야를 아유 됐어 말아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부모가 일단 약간 한결 같아야 돼. 그게 진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보는 아이의 수 있으세요? 내 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피곤하고 집에 오면은 핸드폰 보게 되고 그냥 너질부러져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들도 애들 학교 갔다 와서 쉬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집안일 하고 빨래 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쉴까 하면 애들이 학교에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같이 그냥 TV 보고 같이 쉬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엄마들이나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좀 깨어나야 되는 거죠. 나는 거기 반대. 그래? 아니 밤에 그렇게 열심히 진료하고 와서 아빠는 널브러져 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널브러져 있는데 내 말은 너는 이제 10분 동안 가서 할 거 해 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지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려면은 규칙이 복잡하면 안 돼요. 저는 항상 3개 이상 잡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칭찬 스티커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행동 교정하는데 긍정적 강화요법이 좋기 때문에 칭찬 스티커가 잘 먹히는 애든 아닌 애든 정말 수십 번 얘기했지만 뭐 7시에 숙제 두고 식탁에 앉으면 스티커 하나, 끝내면 스티커 하나 이런 식으로 할 만한 것들 그 루틴이 초등학교 때까지 무조건 잡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거. 그리고 덧붙이자면은 빵꾸를 메꿔야 돼요. 애들마다 각자의 빵꾸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이 어려워요. 항상 이 나 좀 이렇게 슬로우 스타터여서 그러면은 좀 이렇게 뭔가 그래서 그런 애들은 선행을 조금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희 아들은 또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어휘나 문해를 초등학교 때 빵꾸를 메꿔야 되고 연산이 안 되는 애들은 연산을 메꿔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의 빵꾸가 뭔지를 일단은 조금 알고 초등학교 때는 빵꾸 메꾸고 그 다음에 루틴 적어도 숙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것들 하는 루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이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갑자기 침묵이 맞아.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커서 중학생이 됐다. 중학교가 되면 이제 어떤 학습 습관이 중요할까요? 일단은 중학생은 만 12세가 넘어갔잖아요. 만 12살이 넘어가면 이제 사고력은 어느 정도 완숙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사춘기가 있잖아요. 이제 애들이 우악 치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모님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미 신뢰관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런 아이들을 이것저것 시켜보면서 어느 정도 부모도 이제 아이에 대한 믿음이 좀 생겨야 되는데 어쨌든 중학생이다. 그럼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실성.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엉덩이 무거운 거를 키워야 된다. 결국은 엉덩이 힘을 키워야 된다.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은 그걸 언제부터 시도해야 될까? 그게 이제 엉덩이의 기준이 다른 거죠. 보통은 의학적 기준에서 학년 곱하기 10분이거든요. 1학년에 10분, 6학년에 60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얘가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얘기만 없으면 기본적인 엉덩이 힘은 있는 거예요. 집에서와는 좀 다르게 중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나가서 놀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학교 학원 지각은 안 돼. 그리고 학교 학원 숙제 무조건 해야 돼는 원칙이에요. 빵점 맞아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를 목표 레벨 뭐 어떤 선행의 종류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결국 고등학교 가면은. 그리고 그런 거가 잘 돼 있는 애들은 이제 사춘기 딱 지나고 이제 나 이제 달려야겠다 할 때 후진 없이 직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실성이라고 하는 게 꾸준히 열심히 이런 거는 이제는 중학교서부터 내적 동기가 조금 생기는데 부모님들은 중학교 때 이제 애들이 시험을 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이게 절대평가여가지고 또 동기가 잘 안 생겨요. 우리 어릴 때처럼 이렇게 줄 세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수준을 또 잘 몰라요. 실제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지각 안 되고 숙제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학교 수업 무조건 열심히 들어. 이거 세 개는 꼭 강조를 하죠. 저희 아이들한테. 근데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학원 선생님한테 뭐 전화 가끔 오잖아요. 그러면 뭘 좀 봐줄까요? 혹시 숙제를, 왜냐면 중학교 숙제를 제가 다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애도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서 혹시 숙제가 미비하면 꼭 전화 달라고. 제가 전화를 잘 안 받는데도 그거는 꼭 문자라도 남겨달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명확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가 어려워요. 이제 사춘기 들어가고 하니까 공부를 제가 얘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학원을 다니고 영어를 학원을 다니잖아요. 수학, 국어, 영어 뭐 다니면 한마디 하는 거 난 뭐 너 숙제는 했니? 그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런 벌써 말에는 꽉 알아서 한다고 막 이러니까 알아서 한다고. 나한테 물어볼 게 그거밖에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제 더 할 말은 없고 근데 이제 그 습관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얘가 집에 와서 씻고 쉬고 손 닦고 그 다음에 맞아요. 숙제하는 습관이 길러져 있던 아이라면 진짜 나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집에 오면 뭐손 씻고 자기가 핸드폰을 하고 싶어도 일단 숙제하고 그러고 나서 TV를 보거나 뭐 핸드폰을 하거나 할 텐데 내가 그거를 또 초등학교 때 실패를 했구나 이런 걱정이 많은 아빠.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내게 되고 내가 그걸 잘 하는데. 참아야지 하면서도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습관을 잡아놓으면 그래서 3살 엄마들이 너무 많이 와. 초반에 그게 애를 틀린 잡으려고. 말은 아닌 게 애를 잡는다라기보다는 그냥 나도 모르는 나의 습관이 돼버린 거지. 예를 들어 집에 오면 바로 그냥 손을 씻어버리는 습관. 저는 이제 집에 오면은 사실 병원에 막 균이 되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 바로 샤워부터 하고 앉거든요. 이제 막 옷이 그 묻어있는 옷으로 소파나 침대나 이런 데 닿기 싫어서. 근데 그게 멀쩡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 옷으로 침대 안 사람도 있는데 그게 결국 습관이라는 거야 생각해.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습관이 잘못된 거지. 그게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습관이 이왕이면 공부 습관이라고 간주를 하면 집에 와서 손 씻고 간식 먹고 좀 쉬면 바로 숙제를 하고 숙제를 다 해야 논다라는 게 저는 내가 어렸을 때 약간 그런 습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시켰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중학생이니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뭐는 확실히 하면 안 되고 무엇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걸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노선을 조금 이제 넓혀야죠. 사춘기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처럼 막 10시 반까지 숙제해서 갖고 10시 반에 애가 안 오는데 어떻게 갖고 오라 그래.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바운더리를 넓혀주되 절대로 안 되는. 네가 아무리 유튜브를 10시간을 봐도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을 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한테 네가 선택해는 안 돼요. 부모가 룰을 정해서 네가 선택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딸내미가 고등학생 갔잖아. 걔는 이제 어떤 습관? 저희 애는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한다는 게 뭐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 역시 엄친 딸이야. 본래 남의 자식은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 기준에서는 그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잘 해요. 뭐 학원 숙제 잘 해가고 지각 같은 거 안 하고 이런 거 잘 하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일단 되게 바쁘거든요. 학교에서 시키는 것도 많고 수행도 많고. 근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 부모님들이 저도 그랬지만 되게 불안해요. 이제 본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진짜 공부 양이 좀 많아야 돼. 애들이 너무 공부 양이 학원은 많이 다니는데 자기의 흔히 말하는 순공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보니까 숙제든 뭐든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랑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를 빼고 진짜 공부하는 양이 이제 좀 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면서 말했는데 쌤 딸 같은 경우는 순공 시간을 측정한대요. 승공 타이머. 그래서 내가 미미하지만 자기 객관화가 되는 자기 공부 시작할 때 타이머를 누르고 공부 끝나고 핸드폰이나 물 먹으러 갈 때 타이머 껐다가 끄고. 다시 또 물 먹고 와서 그쵸. 타이머 누르고 이렇게 해서 하루 토탈 몇 시간을 하냐는 거를 측정하는 습관을 이제 기르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쵸. 그건 또 어떻게 보면 학습 습관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 상황을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이제는 섣부른 기대나 허황된 목표나 이런 거는 서로 괴로울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수준을 알아야 되고,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선행을 하느라 뻥튀기가 많이 돼 있어요. 내가 현행도 잘 안 돼. 나 벌써 고등학교 거 하니까 이러면은 되게 뻥튀기가 많이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중학교 때 자기 실력이 객관화가 잘 안 되거든요. 학원마다 또 다 다르고 학교는 또 절대평가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 게임인데, 그런 거일 때는 자기 객관화를 하려면 실제로 공부 양에 대해서 혼자 공부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양을 늘리는 걸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가 사실 대학 우리 때는 그랬죠. 대학이 뭐 인생이 전부일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가 어른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본 게임이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고등학교 3년이 어쨌든 굉장히 유능해야 되는 시기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두 돌 엄마도 세 돌 엄마도 급히 가지 말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3년은 성인으로 독립하기 직전의 3년이에요. 근데 그 3년은 내가 책임지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 밑에 있을 때 맥시멈의 유능감을 경험을 하고 시작을 해야 초기 청년기가 굉장히 힘있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등급 100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앵간히 노력하면은 해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3년에 결과를 봐야 돼요. 재수할 수 있고 삼수할 수 있고 다 상관은 없는데, 자기가 뭔가를 성취해보는 경험을 3년에는 꼭 해야 20대가 힘들지 않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보통 제일 걱정스러운 아이들은 아기 때부터 너무 달리다가 초 5, 6에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사춘기 힘들게 보내고, 고등학교 때 이제 다시 이제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에너지가 안 나.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3년의 대학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20대가 너무 힘들게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능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리부터 일찍 달리는 거를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유능감을 독립하기 전 3년에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애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두서없이 흘러갔는데, 네, 완전 짜임새 있었는데. 아,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은 우리가 요약을 좀 하면, 초등학생들은 약간 습관 길러주기, 맞아요. 말 그대로 루틴을 만들어주고, 중학교 때는 이제 체크리스트죠, 한마디로. 꼭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항목들 같은 걸 이제 습관을 잡아주면 좋겠고, 이제 고등학생은 순공 시간 같은 거 좀 정하고, 자기가 늘리고. 자기주도적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고, 자기 컨디션 관리나 자기 몸 관리나 이런 것도 스스로 이제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제 약간 유능감을 한번 맛볼 수 있는 시기로 그럼요. 만들어주면 좋겠다 중요한 시기죠. 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공부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